이 소송만 아니었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분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XRP가 $10 이상은 충분히 돌파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동의하는 바인데요. 가격이 전 고점 근처에도 가지 않았음에도 메이저 탑10 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죠. 그렇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욕을 먹고 있음에도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욕을 할 수 없으며 커뮤니티가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최근 지속이 되고 있는 리플과 SEC 간의 미등록 증권 소송의 방향성이 이제 핵심 쟁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의 가상자산 시장에 명운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증권거래위원회 주요 인사의 발언 공개 여부에 맞춰 법원이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이며 크립토 마켓의 증권성 범위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죠. 전 SEC 기업금융국 국장인 윌리엄 힌먼 국장의 연설 내용이 얼마 전 리플사 쪽으로 넘어갔으며 12월 약식 판결을 끝으로 소송이 종결될 것이라는 자신감 또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내비치고 있는 중입니다. 리플 커뮤니티의 변호사 제레미 호건의 경우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미 SEC는 졌다며 더 이상 SEC가 리플사를 건드릴 수 있는 이유가 없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는데, 다만 원고인 SEC가 온갖 이유들로 계속 소송을 지연시켜 판결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XRP의 개발사인 리플사와 SEC의 소송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작을 하였는데요. SEC는 리플사의 자체 코인인 미등록 증권으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플사가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총 13억 달러, 한화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XRP를 유통시켰다며 현행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미국 대법원의 하위 테스트에 따르면 지금 투자가 이루어져 있는지, 그 자금이 공동사업에 투자가 되는지,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 이익은 제3자의 노력으로 발생되는지에 따라 증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양측은 이중 제3자의 노력으로 수익이 발생을 하는지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태인데, 이 리플사의 경우는 XRP가 탈중앙화되어 있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가 바로 윌리엄 힌먼의 연설 내용이 담긴 이메일인데, 힌먼은 지난 2018년 이더리움이 탈중앙화 구조를 바탕으로 거래되었기 때문에 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기사에도 버젓이 나와 있는 상태이죠. 이번 판결은 각국 금융당국이 증권성 범위를 가늠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금융위원회에서는 리플사와 SEC의 소송 결과에 따라 우리 가상자산 정책도 지금과 다르게 가져가야 할 수 있다라고 말한 만큼 이번 소송에 상당히 많은 것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얼마 전 SEC에서 9종의 코인에 관하여 증권이다라는 결론을 내어버렸는데요. 이에 대한민국의 대표 거래소죠. 업비트와 빗썸 등 5대 거래소의 경우 또한 이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며 증권성 여부를 검토하겠다 밝힌 바 있었습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이제 SEC가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내놓았는데, 이 증권성 범위가 넓어지면 SEC가 가상자산 관할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반면 가상자산의 증권성 범위가 좁아지면 CFTC의 관할이 확대되게 되는데요. 미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지난달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주요 가상자산 가운데 증권이 아닌 상
상품으로 불리울 수 있는 유일한 가상자산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향후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비트코인 감독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제 업계는 힘먼의 연설 내용이 공개될 경우 이 내용을 바탕으로 리플사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뒤집으려 할 것이고 끝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이제 힘먼의 증언이 공개된다면 리플사에게 유리하겠지만, 이제 법원이 행정 절차 영향을 본 부분은 이제 삭제할 수도 있다고 결정한 것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힘먼의 연설이 공개가 되면 어느 정도 공개가 되느냐에 따라 임팩트 또한 갈릴 것으로 보이고 있죠. 최근 이제 SEC가 크립토 마켓에 보여준 모습들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이제 지켜주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암호화폐 기업, 이제 블록체인 기업들에게 꼬투리를 잡으면서 소송을 거는 거의 마치 깡패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이제 얼마 전 이루어진 코인베이스 관련 SEC 소송을 보면 또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그저 내부자 거래로 시작된 이 소송이 갑자기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으로 바뀐 것을 보며 코인베이스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던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들 또한 혀를 내두르게 되었는데요. 이에 현재 미 의회 또한 SEC가 아닌 CFTC로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우호적인 미국의 상원 의원이죠. 이 신시아 루미스 의원의 경우는 지난 6월 CFTC의 권한을 확대하는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증권보다는 상품과 유사하다라는 판단에서인데,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이 상품으로 분류되어 CFTC 관할에 속하는 게 시장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이죠. 현 CFTC의 의장, 이 로스틴 베넘 의장의 경우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상품 자격을 갖춘 가상자산이 이제 수천 개는 아니더라도 수십 개는 될 것이라며, CFTC가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대체적으로 SEC보다는 CFTC로 무게가 기울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인지, 암호화폐가 미국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크립토 마켓에 대한 권한을 가져오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에 있는데요. 현재 일각에서는 국제송금 프로젝트 리플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역할이 확장되면서 탈중앙성이 부각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리플은 은행들이 국제송금에서 겪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최근 리플은 메타버스와 NFT 등 단순 송금을 넘어선 생태계 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 속에서 이제 승소나 패소가 아닌 합의로 끝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리플의 소송이 SEC와 CFTC의 가상자산 관할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겠죠. XRP가 상품이냐 증권이냐는 크립토 마켓 전체를 통틀어서 손에 꼽을 정도로 중요한 화두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또한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은 XRP가 이제 $10,000로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저도 몇 년 전에 다룬 적이 있는 내용인데, 1XRP당 $10,000라는 게 이제 생각만 해도 참 기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니 XRP가 $10,000 좋다, 좋은데 일단 무슨 $10,000냐, $10 아니다, 이것도 크다, $1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죠. 이제 리또속 소리를 좀 그만 듣고 싶은데, 이게 참 뭐 하는 건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일단 XRP가 $10,000에 도달한다는 근거는 이제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리플사의 공동 창업자이죠, 아서 브리토가 이야기를 한 문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XRP는 75억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해야 한다라는 문장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또한 미국의 엄청난 규모의 부채를 XRP를 통해 갚을 것이며 리플사가 블록체인 기업 최초로 ISO 20022에 합류하였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죠. 이제 ISO 20022 안에 멤버를 보게 되면 유럽중앙은행이나 스위프트, 마스터카드 등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제 정말 XRP가 세계 준비 통화가 되는구나 싶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며 그리고 현실의 XRP 가격을 보며 좌절하는 투자자 분들 또한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XRP $10,000라는 게 참 상징적인 단어이죠. 이전에는 XRP가 $589까지 한순간에 치솟을 것이라는 이야기들 또한 나왔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추억의 이름이죠. 이 베어러블 가이라는 인물이 수수께끼를 내면서 곧 XRP의 가격이 폭발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며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지금 당장 $10,000, $589를 바라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저 또한 XRP를 홀딩하는 홀더로서 기술력과 장래를 바라보며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지만 $10,000에 도달한다는 것은 정말 XRP를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화폐 대신에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XRP의 성장성을 의심한다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참고 부탁드리며 과거부터 XRP 투자자분들에게는 기회비용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머릿속을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상승하는 2021년 작년 불장 당시에도 우리 애증의 코인 XRP의 경우는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였죠. 이제 물론 300원대에 머물던 XRP가 한때 2,000원을 넘기기도 했으니 이제 뭐 몇 배가 올랐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2017년 당시의 상승을 기대했던 이들은 아마도 $10는 충분히 넘기리라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20년 12월 다시 플레어 네트워크의 출범으로 기대감이 고조되던 때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가 아주 보기 좋게 이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리플이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팔았다면서 XRP가 증권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작년과 현재 진행 중인 이제 소송을 보고 있노라면 결국에 SEC의 목적은 XRP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었나 싶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에 이제 무엇인가 결론이 날 것이라 생각한 투자자분들도 많은 또 실망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게 길어봐야 1년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뭐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이 될까라고 생각했던 투자자분들은 2020년 12월 당시 아마 거의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소송이 또 합의에 이르렀다면은 조금 더 빨리 끝날 수 있었는데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그러한 생각이 없죠. 합의가 아닌 승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이 빵형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무슨 생각으로 하는 건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뭐 되도 않게 합의를 하면 똑같은 문제로 또 발목이 잡히고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라는 생각은 알고는 있지만 이 XRP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빨리 이 소송을 어떤 식으로든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리플사의 경우에는 작년이죠. 이제 올해 11월에도 이루어지겠지만 작년 11월 매년 개최하는 연례 행사 이 스웰 컨퍼런스를 통해서 자체 거래소를 만들고 XRP 레저 기반의 다양한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라는 청사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실제로 XRP 레저 기반의 몇 가지 아웃풋들이 나오고 실제로 결제할 수 있는 DApp들도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다만 가장 근본이 되는 리플사의 핵심 기술에는 해외 송금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리플사는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리플은 XRP를 통해 해외 송금 5초 이내 가능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머니그램의 예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 SEC 소송 전에 이제 리플의 주요 결제 솔루션 ODL을 통해 국제 송금면에서 이 머니그램 측이 상당한 이점을 본 이후에 소송이 제기되자마자 혹시나 본인들에게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바로 리플사를 손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암호화폐를 통한 솔루션의 이점을 맛보았기 때문에 XRP 형제 코인이라고 불리우는 스텔라 루멘과 파트너십을 다시 맺은 것을 본다면 기존 전통 금융권과 비교했을 때 이점이 얼마나 있었는가는 충분히 알 수 있겠죠. 만약 이러한 리플의 솔루션의 달러 등 기존의 화폐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갖추어진다면 수수료와 속도, 보안 모드를 잡을 수 있게 될 텐데요.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해외 송금에 XRP가 쓰이기 위해서는 ODL 솔루션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은행 간의 송금을 할 때 그 내부에서는 ODL을 통해 XRP가 오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리플의 지난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얼마 전 나온 보고서이죠. 이 ODL을 통한 매출이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뜬구름 잡는 프로젝트는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데 수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글로벌 은행과의 협업을 늘려가고 있는 중이죠. 이제 리플처럼 기존의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블록체인 기업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 애증과 계력이 모두 섞인 우리 XRP 이제 현재 SEC와의 소송으로 가격에 눌림이 있는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업 확장을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소송만 아니었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분과 비교해 보았을 때 $10 이상은 충분히 돌파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이는 개인적으로도 동의하는 바인데 가격이 전고점 근처에도 가지 않았음에도 메이저 탑10 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욕을 먹고 있음에도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욕을 할 수 없으며 커뮤니티가 탄탄하다는 뭘까요? 탄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겠죠. 현재 이제 리플사와 미 SEC 간의 소송이 정말로 마무리되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SEC가 또 어떤 이유로 시간을 끌지 여태까지의 모습을 보면 그 불안감 또한 숨길 수가 없는데요. 또한 현재 매크로적인 요인들로 쉽지 않은 상황들 펼쳐지고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성장 및 확장되어 갈 시그널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준 XRP인 만큼 이 소송이 마무리되게 될 때 그 어떠한 코인보다 높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또한 현재 닥터비트맨 셰르파 멤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셰르파 멤버십은 단순히 기사를 읽고 해석해 드리는 데 초점을 두는 멤버십이 아닙니다. 기댈 데 없는 외로운 암호화폐 투자 속에 강력하고 단단한 커뮤니티 형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을 각각의 크립토 셰르파로서 주체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나름의 해석이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현재 오른쪽 상단에 나오고 있는 카드를 클릭하시거나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창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신 후 가입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자체의 멤버십이 아니라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